예, 매주 목요일 코너 한종환의 스포츠를 모아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이유미 스포츠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6주 연속 코로나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도 뭐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계속 중단되고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첫 소식은 이제 연기된 올림픽에 새로운 일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고요.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러니까 여름 올림픽 됩니다. 여름 올림픽. 네, 원래 제가 벚꽃 올림픽이 그러니까요.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제 7월 24일 개막해서 8월 9일까지 치러지는 일정이었는데 이걸 거의 딱 1년 옮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개최지 입장에서는 금요일날 개회식을 해서 지나고 나서 뭐 주말쯤에 폐회식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기 때문에 1년 연기가 됐고 봄과 여름을 놓고 물론 고민을 했었다고는 하는데요. IOC에서 이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제끼고 여름 올림픽을 택한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일단 여름에 열리면 이미 선정된 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대로 참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취소된 테스트 이벤트도 계속 다시 열 수 있다는 점, 또 선수들이 준비 시간도 좀 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기된 유로 2020, 코파 아메리카 이런 축구 대회 일정도 좀 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농구나 축구 선수들이 이 여름이 좀 비시즌이기 때문에 이 유명한 톱스타들이 올림픽 무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8월 달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미국에서 열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일정은 뭐 겹치지 이제 않게. 그런 것들은 다 조절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잘 좀 내년까지는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올림픽 꼭 열리길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뭐 진짜로 간만에 뭐가 열린다는 소식이 다행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군대 간다면서요? 귀신 잡는 해병이 된다고 헤드라인에 딱 나왔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군사 기초 훈련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의 상황이 뭐 리그 재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는 뭐 토트넘이 이제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챔피언스 리그도 무기한 연장된 상황이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까지 취소가 됐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영국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인들의 자부심이자 즐거움? 이런 게 사실 축구하고 테니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 윈블던은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EPL에서는 한 48시간 이내에 뭔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과 내일 정도에 뭔가 뭐 조기 중단이라든지 또는 리그를 언제 재개할 거라든지 이런 일정이 지금 나올 텐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계속 마냥 영국에 있기도 좀 불안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기에는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이 이제 해야 되는 의무를 이 시간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손흥민 선수가 좀 언론에 알리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제 취재진들이나 이제 방송 관계자들은 스포츠계에서는 영국의 상황이 훈련하기 힘들고 재활하기 힘드니까 한국 와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이 발표하기로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파본 거죠. 무슨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그렇군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EPL에서 어떤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 원래는 4월 지금 말까지 경기 재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월 어느 즈음에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이 지금 병역 이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축구가 열리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EPL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시즌 종료를 할 것인지 또 재개를 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리버풀의 우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손흥민 선수 그럼 자가격리 중이겠네요. 지금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렇군요. 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는 다 해야 돼요. 만약 입대한다면 20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4월 20일. 21일까지 자가격리 끝나고 바로 입대하면 되겠네요. 자, 야구와 축구.
지금 개막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아직도 날짜가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안 됐고요. 예. 일단 일정 축소는 불가피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실행위원회 단장들이 모여서 좀 예. 자주 모여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근데 4월 21일부터 원래는 4월 7일부터 연습 경기를 하고 개막을 좀 지켜보자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2주 연기를 한 상태예요. 왜냐면 예. 계약이 온라인 계약이 돼 버리니까 이제 학생들의 계약 상황을 보고 예. 그랬을 때 샘플이 되잖아요. 단체로 예. 뭔가를 했을 때에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다시 2주를 연기해서 4월 21일부터 최소 일주일간 연습 경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막을 하자 이렇게 예.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이 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4월 28일 또는 혹은 5월 1일 예. 또는 어린이날 개막. 어린이날 네, 개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5월 거죠. 5일. 네. 예. 그 카드가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올림픽 브레이크가 없어졌으니까 숨통은 좀 튀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팀당 144경기를 다 하려면 이 체제를 강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관중 개막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곤 있는데요.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리그 같은 경우는 38라운드 체제가 아무래도 8년 만에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자회를 계속 여기도 하고 있는데 예. 정기리그만 소화하는 플랜 A, 그러니까 33경기만 하는 거, 예. 정기리그를 22경기로 축소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10경기로 하는 거, 이러면은 32경기가 되죠. 그러게요. 정기리그 22경기에 파이널은 5경기만 하는 것, 이러면 27경기가 돼요. 예. 근데 아무래도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또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최대한 경기 수를 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27경기 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개막 일정은 아직까지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쨌든 자체 경기가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그 와중에도 부러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연습 경기를 어쨌든 자체 평가전은 하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 아까 전에 저기 이재각 교수님하고 네. 우리 작가님하고 셋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관중을 좀 적게 들여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띄엄띄엄 앉혀가지고 스포츠 하면 어떻겠냐 작가님이 물어보니까 네, 맞아요. 이재학 교수님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25% 네. 25%만 될 수 있다. 30%안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야기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단 전문가가 인증을 했습니다. 네. 25% 정도면 되겠다라고 네, 인증을 그 사회적 했어요. 거리는 괜찮다. 이걸 좀 그 관계자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야구장 같은데 외야에 점 박혀있듯이 이렇게 관중들이. 그러니까 관중석 라인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딱 앉을 자리와 앉지 않아야 할 자리를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예, 25%라도 좀 앉아서 네. 보면서 야구가 열리면은 집에서 사실은 지금 TV 중계, 스포츠 중계라도 봐야 될 거 아니 아닙니까? 집에서. 오죽했으면 예. 유튜브 중계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이야. 예, 자체 예. 평가전을 워낙에 재밌게 중계도 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 프로야구 단장들이 해설위원 출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단장이 직접 앉아서 해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한데 예. 하지만 그래도 이 넓은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대팀 맞붙는 걸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예. 네,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자 농구의 전설이죠.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 양동근 선수. 예. 올 시즌만 해도 40경기 나서서 평균 10득점, 4.55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예. 평균 출전 시간이 28분 24초. 어. 국내 선수 가운데 10위인데 그래서 대부분 팬들이 1, 2년 정도는 더 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예상을 깨고 4월 1일 날 은퇴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정말 만우절처럼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썰렁한 이 코로나19 사태 네. 와중에 그냥 해버리니까 좀. 저는 그게 너무 그러네요. 안타까웠던 예. 게 이 선수가 17년간 프로 생활을 했는데요. 챔피언 결정전 6회 우승, 정기리그 5회 우승, 정기리그 MVP 4회, 신인상, 예. 뭐 타이틀 숫자 이 선수를 따라올 만한 선수가 현재로서는 진짜 없거든요. 그러게 한국 농구에 레전드가 많고 뭐 네. 서장훈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수상 실적으로 보면은 네. 진짜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양동근 이제 선수가. 현재 상황에서 예. 가장 그 어린 선수들이 존경하는 선수로 꼽는 선수가 양동근 선수를 꼽는 선수가 많아요. 예, 실제로 예. 신인 드래프트로 들어오는 선수가 그만큼 이 선수는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이 선수의 뭐 인격이라고 할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팬들이 혹시 모비스라는 팀에서 좀 강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저도 이걸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구단에서 당황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양동근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눈물 지었던 장면이 본인이 33번을 못 달고 뛰고 은퇴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어요. 이유는 양동근 선수가 신인 때부터 무척 그 주목을 받았지만 데뷔 시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 양동근 선수가 그 일치월장한 실력을 보여요. 그게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외국인 선수와의 호흡 때문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워낙에 브로맨스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KBL에서. 맞아요. 근데 윌리엄스가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간 후에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동근 선수가 그거 너무 슬퍼하면서 늘 어딘가에 CW33을 적어놓고 뛰었거든요. 크리스 윌리엄스 33번. 근데 그래서 양동근 선수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는 33번을 달고 뛰고 싶었다고 해요. 그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웠던 건 이런 선수가 이렇게 존경받는 선수가 이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무관중 경기였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고 떠나도 모자란데 이 선수가 그냥 그렇게 좀 너무나 초라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농구 팬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고, 그래서 농구 팬들은 그러면 1일 계약만 해서 한 경기만이라도 또는 올스타전만이라도 33번을 달고 뛰면 안 되냐. 양동근 선수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양동근 선수가 좀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외국 코치 연수를 통해서 지도자기를 걷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양동근 선수를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친하다기보다는 일 때문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선수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도자 양동근의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잘할 것 같아요. 워낙 뭐 성실하고 똑똑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지도자 양동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약간 웃었어요. 저는 이거 그죠? 보면서. 자, 골프 대회에 부상이 휴지를 줬다면서요. 두루마리 휴지를 줬다고요. 미국에 이게 제가 한번 웃어보자 하고 그냥 준비한 소식이에요. 화제도 됐었고요. 그 여자 프로골프 미니 투어가 있는데 지금 다 중단이 됐는데 이 대회는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학생들이 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우승 상금이 우리나라 돈은 2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대회인데 지금은 선수들이 어디 대회를 나갈 데가 없으니까 실전 감각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대회고, 갤러리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세라 버넘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물론 우승 상금도 342만 원 이 정도를 받았고요. 부상으로 두루마리 휴지 그것도 한 뭉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트로피와 두루마리 휴지를 양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 무척 화제가 됐었거든요. 약간 우픈 소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골프 대회에 이색 부상들이 어떤 게 있나 찾아봤더니 많더라고요. 굴삭기도 있었고요. 이제 굴삭기요? 그러니까 타이틀 스폰서가 그런 회사면 상금에 굴삭기를 만도 같은 회사나 그러니까 뭐 이런데. 두산 같은 회사. 두산중공업.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굴삭기 업체가 후원하면 굴삭기 주기도 했고, 또 그랜드 피아노와 모터포트를 주는 데도 있었고요. 그 2013년에 김영성 선수가 일본 프로골프 대회 우승했는데 컵라면 3,650개를 받아서 컵라면요? 네, 그걸 보육원에 기부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 한 뭉치는 좀 요즘 사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다고나 할까요? 좀 웃어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미국인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왜 사재기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죠. 저도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왜 도대체 이게 일본도 지금 두루마리 휴지가 동이 났다고 하는데 아니 집에
있으면은 양이 느나요? 배변 양이? 아니 근데 좀 잘 그런 얘기도 있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심리적인 안정감? 네, 근데 예. 저도 이제 제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이제 살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 예. 진짜 그렇긴 하다고. 아, 뭔가 재놓으면 네, 막 네, 뿌듯하고 네, 막. 휴지나 뭐 이런 세제나 이런 건 그렇다고 저는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풍이겠죠. 그렇군요. 그런 남들이 바람들. 사니까 네. 휴지 사니까 나라도 사놔야 되겠다. 네. 이게 마스크도 똑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공동으로 분배하니까 지금 안정이 됐는데 옆 사람이 막 사니까 나도 사야 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못 사면 불안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좀 이거랑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오죽하면 부상으로 두루마리 한 뭉치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 한번 웃어보시라고 예.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예, 이런 좀 밝은 재밌는 네. 스포츠 얘기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